티베트 소개입니다. 티베트는 중국과 인도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에 둘러싸여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히말라야 산맥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고도는 약 4,900m,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사계절 내내 주위의 산들이 눈에 덮여있기 때문에 눈의 나라다라고도 하죠.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기는 매우 맑은데 높고 넓은 산, 그리고 온통 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풍경과 맑고 시원한 물, 호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 있는 강물, 즉 양쯔강, 황하강, 메콩강 등의 큰 강을 포함하여 수원이 대부분 티베트에 있어 티베트인들은 그 강물이 티베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티베트는 중국 내 성으로는 사천, 운남, 청해, 신장 등과 인접해 있죠. 그리고 아래 외국으로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등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인구는 93% 이상이 티베트족이고 나머지는 몽골, 나시족 등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23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6배, 남한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300만 명 가까이 되죠. 역사적으로 티베트인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티베트 지역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서부와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 시장 자치구라고 하죠. 동부는 서촨성과 칭하이성 등의 민족 자치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부를 동티베트라고 부릅니다. 인구는 각각 300만 명으로 합해서 티베트족들의 인구는 600만 명 정도 됩니다.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 라사의 국제공항은 해발 고도 3,500m에 위치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항입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기후 조건으로 공기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공항의 활주로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네요. 또한 라사로 오다 보면 티베트 최대의 강이며 주요 물길인 얄롱 창포강을 볼 수가 있는데 총 길이가 2,900km이며 7,756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대협곡일 뿐만 아니라 평균 해발이 4,0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강이랍니다. 인도로 흘러 벵겔만으로 또 흘러 들어가죠. 티베트에서 가장 높은 곳은 잘 아시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으로 네팔과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사 소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로 13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7세기에 토번 왕국이 송첸간포에 의해 통일되면서 시작됐고 실제 현지인들의 발음은 하사에 가깝습니다. 하사란 티베트어로 신들의 땅이란 뜻이죠. 라사는 중국어 한자로 표현했고요. 지금의 그 라사라는 중국어 문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사의 해발 고도는 3,600m에 달합니다. 고도만 놓고 보면 백두산보다 900m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고산병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7개 현과 1개 구가 있는데 40여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구역의 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티베트인들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사는 푸른 하늘,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와 아늑한 환경으로 전국적으로 오염이 가장 적고 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1년 동안 일조 시간이 3,000시간을 넘어 일광성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2006년 칭장철도의 종착역인 라사역이 개통되면서 라사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죠. 철도를 통해 화물이 운송되면서 라사의 물가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싸졌고 여행객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티베트의 색을 빼겠다며 라사 구시가지에 라사강을 건너면 있는 라사강 남쪽에 인구 30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철도가 인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라싸 인근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있답니다. 또한 그 스촨성에서 라싸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철도, 스촨에 촨을 써서 촨장 철도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라싸 도시는 위구르의 수도 우르무치처럼 한족화된 지 오래입니다. 티베트 불교와 고성 등 티베트적인 문화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시기 괴멸적 탄압을 받아 절멸했다 하죠. 그 당시 그 유명한 족항사원도 돼지우리로 전락하기로 했었답니다. 한족 이주민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것도 맥도날드, KFC,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그리고 많은 한식당 볼 수 있는 타 중국 대륙 도시와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문화를 제대로 느끼려면 한족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 산지가 중심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행이 주로 그 지역을 갑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여행이 자유로웠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여러 소요 사태 이후로 라싸 여행이 아주 어려워졌죠. 현재에도 허가증 없이는 여행이 불가능하고 개인 여행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단체 여행만 가능하죠. 중국의 통치에 수시로 터지는 티베트 독립운동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도 불구하고 그 역사성과 유물 이런 덕분에 연간 40에서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티베트의 지형 그리고 기후. 티베트는 세계의 지붕, 북극, 남극에 이어 지구의 제3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티베트 고원은 티베트 자치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청해성의 대부분과 사천성의 서부를 포함한 동서로 3000km, 남북으로 1200km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발 고도가 서쪽에 5000m에서 동쪽에 3000m로 낮아지면서 많은 협곡과 단층 지계를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죠. 평균 해발 7000m 이상의 산봉우리가 50여 개에 이르며 그 중에 11개가 8000m 이상의 설봉으로서 이 중에 세계 최고봉 8848m의 에베레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형 때문에 티베트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해발과 지형, 지세적인 특징으로 티베트는 자체의 특수한 기후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선 공기가 희박하고 건조하여 기압이 낮고 산소 함유량이 적습니다. 티베트에 오는 사람들 중 일부분은 고산 반응을 초래하기 쉬운데 처음 2시간가량은 혈액 속에 공급되는 산소 함유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다른 유무를 느낄 수 없지만 그 후부터는 특히 두통, 구토, 실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티베트의 1년은 10월부터 4월까지 건기, 5월에서 9월까지 우기로 나누고 있으며 기온은 대체적으로 낮고 연교차가 적은 대신 일교차가 큽니다. 추운 겨울에는 한낮의 기온이 영상 15도 정도이고 가장 더운 여름에도 30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티베트 북부는 광활한 초원으로 야크, 산양, 면양 등 여러가지 가축이 사육되고 있죠. 반면에 티베트 남부지구는 대부분이 경작지이며 주요 농산물로는 그 지역의 특산물 쌀보리, 청과 그리고 소맥, 완두, 유채 등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낮은 동부지구, 그러니까 운남성 접경지대입니다. 이쪽에는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도 생산되고 있죠.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특한 약재 자원인 동충하초, 설력, 홍경천, 녹용 등도 티베트 공원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가 매우 유명하고 비싸죠. 그래서 현지인 짱족들이 돈벌이를 위해 온 가족이 나서는 등 많은 채취를 해왔고 지금은 많이 고갈이 되어 채취가 어렵다고 합니다.